그렇다고 해서 모든 특수반 교사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범죄자 취급하겠다라고 나서는 거는 그러면 저희 아이 누구한테 맡겨요? 그렇죠. 저 듣기에 저희 아, 딱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네. 이게 특수반이 뭐가 문제냐면요. 특수반도 일반인과 적응하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 특수반은 특수반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서 특수반에서만 장애인만을 가르쳤다고 해요. 근데 이게 조금 잘못된 걸로 보이죠. 왜냐하면 자폐인도 일반인과 적응을 하고 이제 얘네들은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그거를 교육을 통해서 일반인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거를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죠. 음. 그래서 통합 수업이라는 것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아이도 유치원에서도 통합 수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그리고 계시군요. 네,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도 불안불안해요. 사고 칠까봐. 아무래도 한계란 게 아직은 있으니까. 어려서 네, 안 하는 거지만 그러면서 통합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게 체중증의 자폐인이 통합 교육을 하게 되면 도저히 아이가 따라잡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발생하는 일은 내가 감수하고 가야 돼. 맞습니다. 특수한 경우니까요, 사실은. 그거는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상호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상호 이해를 저는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특수반에 가야 되고, 일반 애들하고 교육받지 못할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그거를 욕심부려서 통합교육을 통해서 거기를 갔다 하면, 내가 거기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설령 보상의 책임이 없다 손 치더라도 납득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 개인도 뭐 어차피 여러 사람의 인간군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국가와 제도가 이걸 받쳐주면은 어떡하냐. 이거죠, 사실은. 중요한 건. 제가 그래서 끝까지 싸움을 포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국가에서 권익공호기관을 만드는데 이 권익공호기관 가진 권력이 막대하다고 설명드렸죠. 장애계는 얼마나 골 때리게 만들어놨냐면요. 특수학교 선생님이 지금 어쨌든 선고유예가 나왔지만 유죄가 인정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무시무시합니다. 어떤 게 아, 무시무시하냐? 네. 추가 처벌이라는 게 있어요. 추가 처벌이요. 네. 5년간 장애인 취업기관에 취업 제한이 걸립니다. 아, 완전 사형 선고네요. 사형 선고죠. 플러스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실제로 이런 형사 사건을 저질렀는지 매년 종사자는 잠재적 인권 범죄자이기 때문에 네. 매년 그것을 떼어서 국가에 제출을 합니다. 네. 경찰서에. 네. 자, 저 특수반 선생님은 뛸 때마다 저게 나올 겁니다. 아, 빨간 딱지가 붙는 거네요. 그래서 취업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못하죠. 영원히 못하죠. 전무후무해요. 모든 범죄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조차도 네. 15년 살고 나오면 네. 취직할 수 있죠. 그런데 장애계는요, 이 장애인 학대를 저질렀다는 유죄 판결 하나만으로 영원히 장애인 산업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기만 떠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 사업 자체에서 떠나야 돼요. 아, 아니, 뭔 법을 이따구로 만들어 놨냐고요. 근데 황당한 거는 쟤들이 저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활동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강간이나 뭐 특수 상해들을 입힌 사람들이 뭐 자유롭게 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는 종사자가 아니니까요. 알바생입니다. 아, 진짜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2017년, 18년도, 19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성범죄자까지 포함된 게 20 몇 명이 활동지원사로 활동을 하고 있대잖아요. 최근에는 춘천에 그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죠. 동성이 동성을 성폭행했던 사건. 네, 들었습니다. 그것도 활동지원사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그러면 그런 문제에 비하면, 그 다음에 특수교사들, 이런 종사자들을 이렇게 범죄자로 계속 몰아갔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오냐고요. 장인한테 오는 거죠. 자기들이야 그래요. 돈 벌어 먹는다 쳐. 네. 우리는 지금 당장 돈 버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걸로 돈 벌 거야. 그런다고 쳐요. 그러면 저희 아들이나 주요민 아들을 누가 맡아요? 언제든지 나는 범죄자가 되고, 그러면 사회복지를 영원히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처해져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맡아요? 그냥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죠. 그러면 부모들이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건가요? 책임 못 지죠. 결국은 다 죽는 판으로 그냥 지옥이 되는 거죠, 그냥.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제가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 그러면 종사자가 행복해야 우리 장애인이 행복하죠. 장애인은 모든 종사자가 돌보는 게 원칙이에요. 왜? 부모도 감당을 못해서 자기들이 시설에 보내고 특수학교에 보내잖아요. 네. 주호민조차도
자기도 인정하잖아요. 홈스쿨링 자기 집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자기도 특수학교 보냈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특수학교 선생님들 편입니다. 특수학교 선생님들 저렇게 화내는 거 누구보다 이해해요. 네. 먼저 그 다음에 당하신 분이니까 사실은. 네, 아니 뭐 먼저 당하고 안 당하셨으니까요. 당하고를 떠나서 네. 저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기 때문에 음. 당장 주호민하고 아들하고 같이 됐던 거기 부모님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느냐. 선생만 7번 바뀌었답니다. 그렇죠.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선생님들이 누구가 맡겠어요, 지금. 맡는 순간 나 영원히 밧줄 끊겨요. 그렇죠. 그럼 누가 맡냐고. 그 실시간으로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겠습니까?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엄청난, 저는 사실 그런 일을 하라면 못할 것 같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그걸 다 참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한테 그런 스트레스까지 줘버리면은 못 참죠. 그래서 이 선생님들한테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 특수한 선생님들, 종사자들을 충분히 보호하는 조치, 충분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한 다음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이나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학대하고 이렇게 큰소리하고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어떠한 조치도 없어요. 어떠한 방법도 마련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을 범죄자로 만들고 종사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지금 특수학교 선생님들을 다 범죄자로 몰아가요.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 최근에 학생인권 조례 발의한 다음에 자살한 선생님들이 뭐 50명이나 100명이나 이러잖아요. 종사자부터 해서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자살한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자, 이러면 장애인 지금 제가 키우는 입장에서는요. 이게 돈 몇 푼 벌겠다고 이직거리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조치해야 될 문제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지. 이거를, 부추기고 그래서, 네, 법적으로 법을, 제대로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부추기고, 예. 종사자들 다 때려잡고, 특수학교 선생님들 다 때려잡고, 그래서 호로록. 민주당 표 많아지고, 그쪽 사람들 많이 늘리면 민주당은 논았다? 이게 주호민 사건의 문제를 좀 이런 식으로 봐달라고 저는 국힘당이나 일반 국민들한테 요청하는 것. 아, 일반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부분, 왜 주호민 사건에서 주호민을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일반 국민들이 왜 납득을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하게 해석을 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면 주호민이 고발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 자체, 이 자체가 문제이고 다른 부모님들이나 누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없게 만들 수 있도록 어떤 법적인 조치라든가 강구를 좀 해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참 새로운 방향성으로 이해가 되네요. 지금 시설에 있는 시설 지금 종사자를 조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보호시설을 족치면서 그 장애인들 빼내서 지금 수익 사업으로 삼고 있는 1군의 네,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의 네, 타겟이 또 다른 지금 종사자분들인 거죠. 그분들을 또 족쳐지고 네,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네, 사라졌을 때 네. 사실은 그 이익을 받아갈 사람들은, 그 금전적 이익을 받아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부모연대나 부모의 요즘에 뭐 전쟁인 산하단체들의 어떤 손을 잡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한국장총, 장애인 권익연구소, 권익문제연구소 이런 곳에 확실한 통제하나 그쪽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장애인 학대자로 몰려가서 다 죽는 구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산업 일이 진행되면은, 그러면 결국은 어차피 돈도 감당이 안 될 거고 시스템도 감당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다 죽고 나서 또 다시 이거를 제대로 정상화가 될까요?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너무 걱정됩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정상화돼야 되는데, 정상화 과연 다 그만두고 다 떠난 자리에서 어떻게 정상화 될 거냐?